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만우절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9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0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거짓말 같은 만우절이네요. 전날 미국과 유럽은 디커플링이 나왔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4%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나스닥 역시 0.95%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상승을 하였는데,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 셀트리온과 제약바이오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역시 오늘 큰 하락을 하고 말았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오늘처럼 또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은 내일은 기관의 증시 안정화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큰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2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마이너스 1.8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0.86%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장중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너무 안 좋으면서 그냥 쫙 밀려버렸는데, 와, 정말 무섭더군요. 장 초반에 좀 오르다가 장 막판에 그냥 확 밀어버리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으니까 장중의 변동폭이 2% 이상,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날을 새가면서 다우극장과 그리고 한국의 야간 선물을 봤는데 3시 35분에는 야간 선물이 별로 안 빠지더군요. 그리고 야간 선물 역시 마이너스 0.87까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정신이 없더군요. 그런데 다우가 마이너스 1.87이나 빠졌는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얼마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와, 마이너스 0.53밖에 안 빠졌어요. 그것도 개인만 사서. 이거 보니까 개인분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과열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만 보셔도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조 1000억 원, 1조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그리고 유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마이너스 1.9% 하락하면서 20불대가 한번 깨졌었습니다. 유가는 여러분 사우디에서 오늘부터서 증산에 들어갑니다. 4월 1일부터서 사우디 원유 증산 감해.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라던가 러시아라던가 이런 애들은 사우디가 설마 중간에 멈추겠지, 증산 안 하겠지 했는데 지금 증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럼프 형이 유가 폭락 문제 적절할 때 러시아와 사우디와 대화를 하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예, 유가는 당분간 계속 내릴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뜻이 되죠. 거기다가 환율도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1230원 이상 상승을 했어요. 와, 이거 노렸구나. 왜냐하면은 지난번 통화 수업을 통해서 어제부터서 미국에서는 국채를 담보로 이제 달러를 푼다면서, 와,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보면 원화 시장의 호재입니다. 원화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뉴스인데 오히려 달러가 여러분 오늘 더 상승을 했어요. 상승. 그동안 달러가 주춤주춤하면서 내려가던 게 오늘 순식간에 쫙 올랐죠. 그리고 외국인 오늘 5천억 원 이상 매도. 아예 노리고 있었어. 통화 스왑 돼가지고 그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순간에 확 달러 쪽으로 넘어가면서 달러 값이 올라가는데, 이것 또한 무섭고, 그리고 완전히 또 삼성전자의 작전을 쳤네요.
삼성전자의 배당, 분기 배당이 끝나고 바로 삼성전자의 매도폭을 오늘 이렇게 대폭 늘리면서 기관도 다 던졌죠. 믿었던 구원투수 연기금 오늘 금융투자와 함께 그냥 쌍으로 같이 던졌고, 외국인도 오늘 대량 매도, 그리고 개인의 동학 개미운동이 오늘도 시작되면서 삼성전자가 무려 4.0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보시면은 기관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연기금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 기관은 최근에 증시 안정화 펀드 나온다 하면서 계속 시장 참여를 하는 척만 했고 결국엔 이렇게 팔고 튀네요. 자, 보시면은 4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을 한다 한다 하면서 최근에 개인분들의 투자를 유도를 했고, 결국에는 지금 바로 연기금이 지금 요렇게 튀고, 금융투자 바로 이렇게 튀고, 야, 이렇게 나왔는데 개인들만 오늘 1조 원 이상 또 매수, 이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개인이 진짜 무서운 게 3월 중에서 여기 하루를 빼고 나머지 다 샀어요. 풀매수에 풀매수.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난 고점 여기를 못 뚫었어요. 코스피를 보시면은 여기가 지난 고점인데 여기를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고 오늘 쫙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 오를 이유도 없는데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0.99였는데 어제처럼 될 줄 알았겠죠. 어제도 장중에 분명히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빼는 척 하다가 위에 올리겠지 이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아예 날 잡고 기다렸네요. 3월 30일 딱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성전자 배당 문제도 다 끝났고 이제는 던지자 하면서 촥 외인과 기관의 합동 투샷 한 방에 마이너스 4% 가까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다우처럼 여기 지난 고점 못 뚫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 뜻은 오늘 다우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다우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버린다. 그럼 우리 한국 증시도 같이 꺾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이 얼마일까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장중에 마이너스 3%대였는데 아침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대였습니다. 마이너스 1%대. 환율이라던가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환율은 안 열렸어요. 이때는 7시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안 열렸습니다. 제가 오늘 잠을 못 자고 진짜 계속 장을 지켜봤던 게 뭐냐면은 언젠간 한번 큰 투매가 또 나올 건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그리고 개인은 언제까지 살까?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3시 반에 일어났어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이 안 오더군요. 끝까지 봤어. 그래서 3시 30분, 4시 계속 깨 있잖아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깨 있냐면은 7시 반이죠. 예, 7시 반에도 깨 있습니다. 7시 반이면은 나스닥 S&P 야간 선물이 개장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좀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더군요. 마이너스. 어제 미국이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면 오늘 한국 증시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1%대 하락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개인만 사고 있었죠. 그쵸?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었고 개인만 이렇게 3천억 원, 여기는 757억 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 왜냐면은 초반에 이렇게 한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걸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온갖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글. 통화수합 때문에 달러가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달러는 이제 1200원대가 붕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 매도량을 봐라. 최근에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다가 줄어들었지 않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고작 2자릿대밖에 안 되고 소량으로밖에 안 던졌다. 자, 어제 영상, 이 영상 보셨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임박, 한국 증시는 반등장이 이어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외국인은 장중에 3천억 원 이상 매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10분 전 기관과 외국인의 크로스가 나오면서 기관은 매도가 극대화가 됐고 외국인은 2천억 원 이상 매도 중이었는데 장 막판에 샀다. 동시효과 때. 그리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장 막판에 샀는데,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음날 외국인이 다 던져버릴 수도 있고 상당히 안 좋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개미분들은 장중에 외국인 매동이 어떻게 바뀌나 이런 거 체크를 안 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그거 끝난 다음에 이거 대충 본 다음에 블록딜이 있나 없나도 안 살펴봅니다. 그냥 대충 보고 아 외국인이 조금밖에 안 팔았네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제 거 보셨죠? 보세요. 어제 장 초반부터서 1,000억 원 이상 팔고 여기 보시면은 2천억 원 이상 팔고 막판에 동시호가에 그냥 쫙 들어와가지고 장난치고 나간 거예요. 장난치고 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로 반전을 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조금밖에 안 던진 걸로 보이고 만약에 그 다음날 미국의 다우지수가 상승을 해버리면 갭이 뜨겠죠. 갭이 한국 증시가 뜨니까 장막판에 산 물량을 얘네가 아침에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안 던졌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장중에 사는 척 하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어. 장 초반에 갭 10% 딱 셀트리온 헬스케어 띄워놓은 다음에 바로 올려놓고 바로 팔고 튀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다시 외국인이 이렇게 사서 여기에 찍힌 게 이거지. 장 초반에는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셀트리온은 오늘 마이너스 13%나 됐나요? 예, 그거는 당연하죠. 종가에 사거나 혹은 밑에다 받쳐놓고 밑에다가 사면은 주가는 안 오르죠. 그리고 기관이 오늘 던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물리신 분들은 없겠죠. 왜냐면은 어제 3번이나 말했잖아요. 여기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상한가를 갔어도 아침이 고점이겠고, 아침에 던지면은 그냥 개인분들 물량바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개인분들이 생각하는 건 파미셀과 시젠이 급락이 나오거나 또 안 좋은 뉴스 때문에 내려가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매수 주체가 개인이 양시장 모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이 주식 갔다가 저 주식 갔다가 대북주 갔다 막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주가 투매가 나오면은 코스닥 지수 그냥 밀린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하고 똑같아요. 장 막판에 그냥 쫙 빼버리면서 초반에 상승분을 다 내주는 거. 어제 미국 증시랑 전혀 다를 바가 없더군요. 얘네도 보세요. 플러스 1.37까지 올랐었죠. 코스닥도 보시겠어요? 플러스 1.88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3%. 그럼 장중의 변동성이 마이너스 5%까지. 오늘은 아침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시려는 분들이 다행히 적더군요. 여기 보시면은 매도에 42,000주가 하이닉스에 걸려 있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46,000주 정도가 오늘 아침 시간에 매도 물량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를 아침부터서 살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간다면은 이제 개인분들이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언제다? 예,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근데 옵션 만기하고 겹쳐서 삼성전자 확 빼버리고 실적도 부진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우리 증시 그냥 무너지는 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용감하신 개미 형제분들께서는 이렇게 삼성전자를 또 받쳐주면서 우리 지수의 하방을 지켜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패턴이 똑같았어요. 자,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판 따끈따끈한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자, 장막판 15분 동시호가를 남겨놔두고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13만 주 가까운 물량을 여기다 놔둡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0만 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뚫릴 것이다 하고 저는 찍어둔 겁니다. 왜 뚫린다? 여기에 있는 물량을 보면은 오늘 미수로 샀거나 신용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보면 이 밑에다 던집니다. 왜?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위에 있는 물량을 여러분이 사면은 이 위에다가 다시 12만 주 또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쳐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가 찍어 누르는구나.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밑으로 던지거나 아니면은 얘네가 그냥 이 밑에 거 깨버립니다. 기관과 외인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온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죠. 짜자잔. 1분도 안 돼서 다 깨져버렸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은 그나마 다행일 텐데 46,000원까지 다 깨버리면서 아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더군요. 장 막판에는 46,000원을 지지하려고 동시호가 전까지는 정말
여기에 쌓인 물량이 계속 늘어나더군요. 정말 안쓰러운 모습이죠. 46,000원 개미분들이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정말 물량을 많이 쌓아놓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이렇게 받는다. 그래 동시호가에서 아주 죽여줄게 하고 기관과 외인은 어떻게 됐느냐.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종가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개미분들이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46,150원이었는데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폭탄을 투하하죠. 폭탄을 투하. 27만 주를 그냥 쫙 던져버리면서 동시호가에서 오히려 더 밀리면서 끝나버렸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밀리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 그냥 투매 나오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만약에 저점을 향해 달려갈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면은 우리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600대인데 1600대가 깨지겠죠. 여기 저점을 깨러 가면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이제 다시 이 저점 깨러 가면은 얘네 둘 다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지수적으로만 봐도 시총적으로만 봐도 어떻게 된다? 다 깨져요. 예, 다 깨지기 때문에 얘네가 얼마만큼 실적 발표 전까지 버텨주느냐. 그게 문제고 실적 발표 이후에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아니면 저점을 깨고 반등하느냐. 그거는 며느리만 할 수 있는데 오늘 수출입 동향 지표하고 생산자 물가 지표 보셨나요? 자, 여기 지표가 나오죠. 3월 수출 감소했지만 생각보다 선방하였다. 특히 반도체 쪽이라던가 OLED 쪽은 호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석유 제품이 가장 많은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섬유, 철강 등이 하락률이 높았고 오히려 반도체라던가 OLED라던가 이쪽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선방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3월이에요. 3월. 자 지금 미국이 봉쇄가 되고 이탈리아가 봉쇄가 되고 그게 다 언제죠? 3월 중입니다. 3월 중. 자 그런데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중심이고 그리고 수출을 하려면 뭐 비행기가 있거나 배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재 지금 비행기 자체가 다 막혔고 수출이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3월 중순 때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체 3월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소폭 하향으로만 보이지만 다음 달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쟤네도 이제 봉쇄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그리고 미국이라던가 그리고 유럽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수입 자체를 많이 줄어들 수 있죠.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하이닉스는 오히려 서버용 PC를 늘리기 때문에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있다 하는데 삼성전자를 그냥 반도체로만 보지 말고 백색 가전, 휴대폰 다른 거하고 다 같이 보셔야죠. 휴대폰이 지금 중국에서 전작에 비해서 10%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공장이 셧다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들고 아니 여러분 어제 다우하고 나스닥이 내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다리가 미국에서 확진자가 2만 명이나 늘렸어요. 2만 명. 순식간에 2만 명이 늘어가지고 지금 참 암담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 분기가 아니라 이제 4월이죠. 그럼 2분기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3분기도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진정세를 보여도 다른 나라에서 진정세를 못 보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부진을 겪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여기를 깨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 이제 내일 시작될 텐데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난 저점이 이번에 깨지면 안 되거든요. 정말 깨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미국이 뭐 이런 데까지 다시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갈 것처럼은 보이는데 지금 럼프 형이 이제 앞으로 2주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거다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또 그 다다음 주 저런 이야기 하나만 나와도 지금은 우리 증시든 세계 증시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하고 합치면 약 9% 정도 올랐는데 사람들이 뭐 3% 정도 빠진 것 같다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이외에 2% 가까이 상승하다가 여기까지 빠졌으면 장중에 하락폭은 5%고 내일 만약에 이쪽에서 여기까지 뺀다. 그러면은
그동안 상승분 순식간에 깨집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약바이오 키트 관련주가 너무너무나 많이 올라오면서 시총 상위주, 시총 3위까지 올라와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파미세일 시즌 2 경에 걸렸고 지금 문제가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거. 미국에서 코다리 관련 5분 진단 키트가 나온다.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이 키트 관련주가 지금 완전히 꺾였죠. 시즌도 1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원대가 그냥 붕괴가 되고 요렇게 꺾어져서 내려오는데 하락폭만 해도 벌써 몇 프로입니까? 30%가 넘어요. 여기 13%, 여기 몇 프로입니까? 4%, 여기 15% 하면은 벌써 하락폭이 이 위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고 얘네가 이런 데까지 쫙 빠진다. 그럼 코스닥은 몇 프로까지 빠질까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올라오면서 어제 코스닥이 5% 가까이 올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애들이 그냥 고점에서 다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많이 내리면은 코스닥 지수는 그냥 거저 내립니다. 거저 내려.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파미셀, 시젠 이런 애들이 내리니까 다이빙에서 내려오듯이 내일 얘네가 중요합니다. 내일 얘네가 좀 버텨주면은 지수적으로는 코스닥이 얼마 안 내릴 수도 있지만 오늘 만약에 다우가 또 급락이 나오고 나스닥이 또 급락이 나오고 환율이 또 지난번처럼 급등을 한다면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난번처럼 하루 1조 원씩 나오면서 그냥 싹 밀어버릴 수 있죠. 코스닥이라던가 코스피 그동안 여러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별로 안 던져서 지수가 개인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지 얘네들은 여러분이 빨리 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려고 대기 물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 조금씩 던지면서 분할로 던지면은 쉽게 내리고 쉽게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관망을 하고 있고 확 던져서 내려오면은 그 공포감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코스피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이.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오니까 다른 일반 종목들 밑에 호가들이 두꺼운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외국인 기관들이 마음대로 팔고 이렇게 오히려 더 쉽게 빠져나가게 길을 터준 그런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만큼 팔았으면 들어오겠지 그거보다는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루 한 종목 정도만 잠깐 30분 정도 빨리 먹고 나오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로 좋다고요. 아니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장중에는 계속 마이너스 1%대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렇게 밀려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었어요. 코스닥 지수를 보니까 무슨 CJ 시푸드하고 빙그레 해태제가 이런 애들이 오르는 거예요. CJ 시푸드.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갔죠. 얘가 왜 상한가 갔냐면은 지금 베트남이라던가 이런 데가 식량을 수출하는 걸 금지를 했대요. 그래서 식량 관련주가 우리나라도 수출 금지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CJ 시푸드가 올랐어요. 그리고 빙그레는 해태제가를 인수한다 뭐한다 찌라시가 돌면서 빙그레가 상한가를 갔고 얘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와 키트 관련주가 그냥 싹 죽어버리고 구강약품이나 이런 애들도 아침에 잠깐 올려놨다가 그냥 싹 빼버리고 제약바이오가 죽고 다른 섹터로 올리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어제 좋은 사람들 이런 애들 빤스 만드는 회사 이런 애 지금 아난티가 상한가 가고 한창이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 개인만 샀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린 거야. 폼페이오가 다시 한번 북한과 이야기하고 싶다. 그 이야기 때문에 오른 건데 전혀 이슈가 없다. 어제 만약에 2위에서 샀으면은 몇 프로입니까? 플러스 24인데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벌써 하한가 맞으셨네. 벌써 하한가. 그리고 아침에 급등하는 반도체 코스닥 관련주나 이런 애들 다 있었는데 ESNES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서 확 오르더군요. 왜 올랐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수출 관련해서 보니까 예상외로 선방했다. 그래서 코스닥 반도체주 아침에는 뿅 상승하면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결국 내리니까 오늘도 그냥 쫙 잠깐 올랐다가 내렸고 이런 애도 내렸고 KC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테스 SFA 반도체 잠깐 올렸다가 그냥 다 빠져버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SFA 반도체든 유니테스트든 러셀이든 뭐든 전부 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얘가 떡락을 하는데 얘네 둘이 상한가를 가거나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투심도 안 좋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반도체가 아니라도 백색가전이라던가 휴대폰 딴 거라도 있지. 요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에서 실적이 잘못 나오면은 바로 그냥 꼬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했던 게 뭐다? 제발 지금 삼성전자 분기 배당 다 받았으니까 기간 외인이 던질 테니까 반도체 조정폭이 좀 올 수 있으니까 살려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다음에 사고, 지금은 좀 위험한 자리다. 어제 말씀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던 종목이 아침에는 이렇게 거의 1000종목 가까이 됐고, 코스피도 639종목 이렇게 오르고 있던 상황이라서 매매를 못할 정도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는. 물론 장 후반에는 매매를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막 특징주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아침에 뭐 DPC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 상한가 찍다 내려왔어요. 상한가 찍다가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상한가 찍은 상황에서 이걸 매수했으면 오늘 마이너스 22%네요. 얘는 어제도 저 빅히트가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빌보드 차트 200에서 24위죠. 1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1위 못하면은. 오늘 개인의 매수세로 이렇게 상한가 찍다가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얘네 미국 콘서트 못해요. 일본 12군데 콘서트 해야 되는데 못해요. 한국 콘서트 못해요. 그럼 순 앨범 갖다가 스트리밍 갖다가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 수익을 갖다가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장이 내렸지만 아침에 할만했던 종목들 많았죠. 왜? 아침 11시 반까지는 매매할 종목이 수두룩했습니다. 수두룩했어. 오른 종목이 아침에는 900종목 이상이고 1000종목 이상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 엔터 관련주, 빅히트 관련주들 쟤네들 매매해서 아침에 먹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걸 상따하거나 아니면 후반부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무조건 큰 손실 보셨죠. 여기 보세요. DPC, VI 한번 걸리고, 여기 초반에 7% 올라갈 때도 걸리고, 정말 난리가 아니고 너무 따라가고 싶죠. 왜? VI가 2번이나 걸리면은 이놈 분명히 상한가 가겠구나. 체결 강도도 100이 넘고 체계본 대로 하면 이놈 무조건 상따 해야 되겠는데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상가고 여기서 상가고 이렇게 대북주가 어제 상한가 간 거 보니까 얘도 상한가 가서 이제 엔터주가 좀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초록뱀도 오늘 위아래로 VI가 3번이나 걸렸는데 얘는 25%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빼버리고, 정말 잘 가지고 놀더 그냥 잘 가지고 놀아. 외국인 수급이 남아있는데요. 1000원짜리 외국인 수급 이거 해봤자 얼마 합니까? 얼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대차 상한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던가 잠깐 밑에서 사고 또 내일 아침에 잠깐 개 띄워놓고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엔터주는 지금 솔직히 아니라니까요. 엔터주는 올리려고 하면은 올릴 수 있는 뉴스가 없어. 비행기가 없어서 출국을 못하고, 콘서트장 대관이 안 되고, 지금 콘서트에도 누가 보러 올까요? 솔직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빅히트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다. 그래, 좋아. 그것까진 좋은데 다음엔 또 뭐가 있는데? 얘네는 지금 다시 하려면은 일단은 한번 컴백했던 거 다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또 컴백을 해야지 그때 이슈가 되겠지. 지금은 이미 주가가 다 망가진 상황이라서 여기서 뭐 상한가 랠리가 가서 이쪽까지는 못 가죠. 근데 사람들은 꿈꿨을 거 아니야. 오늘 여기서 상한가 가고 내일 점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상한가 가면은 내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죠. 아니면은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물을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 한 이 정도에서 물려있는데 와 이거 상한가가 갈 것 같네? 그럼 이쪽에서 물을 타자. 왜?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 혹시 점상을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 평단가가 한 이 정도까지 되니까 여기 부분에서 내가 손절을 하거나 혹은 익절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 쫙 하다가 상한가 직전에 갑자기 팍 사가지고 추매했다가 오히려 이쪽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 나와가지고 멘붕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물을 타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물을 타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을 어떻게 탈출하고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죠. 뭐 본인이 현금이 남아있다면은 녹이기 매매로 녹이기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추가로 돈을 더 넣으면은 이게 물타기가 돼버리니까 안 되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다른 종목 올라가지고 수익 보고 그 수익만큼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녹이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전략도 중요한 거는 계속 성공한다는 가정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손실 봐서 손절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큰 손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게 반등 줄 때마다 자르고 하고 나중에 장이 좋아질 때쯤 다시 복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나마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락장에서는 계속 복구하려다 보면은 빨려 들어가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서 공략을 할 만한 종목은 아까 저렇게 뭐 DPC를 VI 때 들어가서 매매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거는 종가 끝까지 추격 매수하다가 당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5G 관련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자, 어제 왜 유비코스라는 종목을 매매하셨나요? 탄력도 없고 그리고 17%의 높은 가격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속 터지는데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유비코스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어제 영상이었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임박, 한국 증시의 반등장이 이어질까? 여기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장중에 어떤 식으로 아예 차트나 그런 걸 다 접어놓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을까? 지금은 차트가 나와 있지 않고 과거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팔겠다 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설을 했었죠. 이게 지금 너무 물량이 많고 중간에 나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이 정도 보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자 보세요.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갔죠. 근데 나는 이게 더 땡겼다니까. 이게 왜 땡겼냐고 하면은 그냥 홍씨가 홍씨 맛이 나서 홍씨 맛이 난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11시 40분이라는 시간에 갇혀있고 여러분은 이미 다음날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간에 셀트리온의 상황은 어땠나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24% 상승 중이었어요. 11시 반에. 그럼 24% 상승 중인데 얘가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얘가 상한가를 언제 말았는데? 오후장에 말았단 말이에요. 오후장에 이렇게 상한가를 말았는데 그거를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얘는 상한가를 갔고 얘는 어제 급락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급락한 종목을 왜 매매했냐 지금 물어보시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여자친구가 그냥 수수하게 생겼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못생긴 편은 아니어도.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왜 전지현이라던가 김태희처럼 예쁜 애를 안 사귀고 왜 저런 애랑 사귀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내 눈에는 이 여자친구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운데 내가 만족하면 됐지.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전지현이랑 김태희 같이 생긴 사람이 저를 왜 만납니까? 제가 못생겼는데. 저는 셀트리온이라던가 저렇게 급등하는 주식은 못하겠다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싸우는 그런 섹터에서 안 싸운다고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싸우면은 급락이 맞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유비코스하고 셀트리온 정반대인데, 유비코스는 오늘 플러스 5%고 셀트리온은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1%인데 거꾸로 놔두고 보면은 어제 만약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유비코스가 어제 막 상한가 갔어요. 그러면은 와 역시 유비코스 매매 따봉 이러지.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난 걔가 더 땡겼다니까. 나한테는 걔가 전지현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예시를 든 겁니다. 저는 실제로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저 유비코스 매매한 걸 저렇게 딱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게 오늘 유비코스가 또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5G 섹터 자체가 오늘 전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어제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계좌라던가 혹은 체결 내역을 어제 이쪽에서 보여주지 않고 요 상황을 하나하나 내가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설마 이걸 보고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해서 오늘 아침에 따라오지 않았을까? 처음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18년도에는 매일매일 계좌를 까면서 거의 자랑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매매일지도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를 안 까면서 한 게
첫 번째는 바로 저 추격 매수거든요. 추격 매수.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소형주, 한일 네트윅스 같은 이런 소형주 한 100만 원 번 걸 보여주잖아요. 다음날 추격 매수 100% 따라 들어옵니다. 100%. 여기 보셔도 그 다음날이죠. 1월 2일 날 바로 갭이 3% 떠서 시작을 하고, 소형주는 무조건 떠요. 무조건. 사람들이 이거를 뭐 매매 타점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샀으니까 그냥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날 시간 외든 아니면 아침부터서 이렇게 갭이 막 3% 7% 이렇게 떠가지고 시작을 해버려요. 소형주나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오늘 17%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7%.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터졌어요. 와, 나 이거 보고 미쳐버린 줄 알았어. 이거 사람들이 설마 어제 내가 올린 영상 보고 이렇게 따라 들어온 게 아닌가? 무슨 이거 보고 따라 들어왔어 하시는 분은 제 9월 영상 보세요. 9월 달에도 이거랑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저는 매매일지 올라온 거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금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날 다 올랐어요, 진짜.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됐다? 내가 이제 작년에 증권사에서 광고를 찍었는데, 증권사 광고나 금융 광고는 금강원과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계좌를 왜 까고, 그리고 광고 때도 왜 수익금을 까고 이걸 하냐, 이거는 리딩이다, 주가 조작이다, 그리고 이거 시세교란 행위다 하면서 시정조치도 듣고 광고도 처음부터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또 심의받고 허가받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힘들더군요. 그 뒤로는 이제 2019년도부터서는 제가 이제 조용해졌어요. 예전처럼 이렇게 까고 하면은 금강원에서도 2019년도 7월 1일부터서 수시 모니터링을 돈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매매 내역을 안 공개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침부터서 아침에 거래량이 2배 이상 터졌길래 지난번과 또 똑같이 사람들이 따라 들어온 건가 이 생각을 했지만, 5G 섹터 자체가 그냥 다 좋았습니다. 이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KMW라던가 기가레인이라던가 5G 전체가 20% 가까이 다 올랐고, 거래량도 3배 이상 터진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조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또 다른 증권사와 지금 광고 계약을 곧 할 예정인데, 이 광고를 찍으면 또 금강원이랑 방통위를 또 만나야 되는데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농담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3월 31일 여기에서 어디 증권 광고 섭외권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이걸 답변을 안 줬어요. 바빠가지고, 내 본업아니라고 바빠가지고 답변을 안 주니까 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3월 30일 날 다시 연락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답변 줬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조만간 또 금강원이랑 방통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모든 걸 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건 팔고 나간 거니까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수들 매매일지 보면 뭐 스펙주라던가 중소형주 들어간 거 막 수익금 까고 자랑하는데, 그거 여러분 그 다음날 100% 따라 들어가잖아요. 조금 움직이면 나도 저거 따라 사야지, 나도 저거 한번 연습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계좌 2개 만들어놔서 자기가 하나는 지 돈으로 올려놓고 하나는 수익 낸 거, 이해해서 수익 낸 거 인증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지가 매수한 거는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 팔아먹고 해서 이중으로 수익 보고 나가는 그런 작전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무슨 종목을 했나? 또 유비코스 때렸나요? 아니요. 유비코스는 아니고 비슷한 종목을 때렸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결과를 보고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또 그 당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11시 반 매매를 선호하고 11시 반에 매매를 해서 30분 안에 무조건 나갑니다. 오르든 내리든. 시간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11시 반에 들어가서 보통 12시에 나와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 UTI죠. 이 종목 갤럭시 폴드 관련주입니다. 저는 덕성 네오룩스 AP 시스템 그리고 UTI 아주 잘 먹고 잘합니다. HB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종목 수천 번 매매했어요. 세 종목 다 합쳐서 수천 번 매매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11시 30분에 제 물량은 체결된 상황입니다. 자, 어디서 매수를 했냐? 체결은 여기 됐죠. 얼마죠? 11150입니다. 11150. 여기는 지금 호가가 깨져버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두 개를 걸었기 때문에 이쪽에 체결되고 이쪽에 체결돼가지고 평단은 1115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이렇게 걸려져 있고, 일단은 11시 34분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프로죠? 약 4% 정도 되죠. 4% 정도 되는데 저는 목표를 여기 정도로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근데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별로 안 된다? 이거 2천주 해봤자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 3천주 해봤자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이거 다 하면 얼마다? 1억 약간 넘지. 여기 5천, 여기 얼마예요? 5천 해서 1억 약간 넘는 돈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중소형주는 보시면은 체결 시간을 보시면은 1분 동안 체결되는 양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보세요. 100주도 안 돼. 그리고 심지어 한 번 던지면 이렇게 1000주씩 던지네. 그래서 지금 호가가 없잖아요. 호가가 115고 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어치 사면은 던지려면 어떻게 던져야 된다? 여기까지 던져야 돼. 거의 1.5% 마이너스를 시작하고 던져야 되는데, 정말 이런 종목 매매하기 힘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매매를 해보고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내 나름대로 정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어치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근데 내가 여기다 걸어봐. 그럼 지금 여기가 3737이지. 그럼 이게 5천만 원으로 변하죠. 여기 5천만 원. 여기 5천주로 변할 거 아니에요. 5천주. 그러면은 이쪽이 완벽한 저항이 되고 이 위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어. 이것만 뚫면 날아갈 것 같긴 하죠. 그런데 거래량이 낮아서 쉽게 뚫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우라통이 치밀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내가 11150을 아까 깨져가지고 샀어. 근데 언놈이 위에다가 거네. 위에다가 이거를 밑에다가 지가 살려고 하는 애가 있으면은 이 호가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11200이 체결이 되겠죠. 근데 팔려는 놈들이 더 많아. 위에다가. 왜?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요 상황이다. 마이너스 1%대 아주 위급해요. 얘네가 마이너스 2%대만 나와도 한국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전환을 해버립니다. 실제로도 오늘 전환을 했고. 그러니까 빨리 팔고 나와야 돼. 초식에 맞춰놨어. 제발 내 거 사줘라. 제발 내 거 사줘.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매매를 시전했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 알라 신시여 천지 신시여 어떤 신시여 아무나 좋으니까 제발 제 것만 사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세요. 이제 11150에 살려는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내 평단은 여기하고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한 호가만 나와도 수익입니다. 근데 저는 목표가를 이쪽으로 잡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시간과 계산상 이 위에는 안 될 것 같아. 이 위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 물량을 사자마자 걸어놨습니다. 이게 내 거야. 이쪽이 이제 제 겁니다. 왜 여기다 안 걸었는지 아까 말했죠. 이게 5천주가 되면 내가 너무 매물 저항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못 들 것 같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나는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한 3%든 몇 프로든 좋아. 이거 잠깐만 먹고 나가자. 이거 잠깐만 먹고 나가자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처럼 신데렐라 매매입니다. 12시 안에 무조건 나가요. 자, 3분이 지났습니다. 카레를 끓이고 오니까 바로 11300까지 왔어요. 300까지. 와, 정말 험난해요. 진짜 이쪽에서 갑자기 1000주 이상이 팍 들어와 주는데 얘는 이런 똘끼가 가끔 나오는데 아주 가끔이에요. 아주 가끔. 자, 이제 내 목표가는 여기까지 얼마 남질 않았어요. 나는 진짜 마음 같아선 여기 뚫고 여기에다가 걸고 싶지만 그건 욕심이지. 왜?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이 내리고 있어. 빨리 탈출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기다 던지고 싶은데 내 물량을 체결해줄 물량이 안 되네. 좀만 더 기다립니다. 이때 나스닥 야간 선물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 자, 또 한 호가가 올랐습니다. 3분 지났네요. 3분 지나니까 11350까지 올라왔어. 근데 11300이 없네. 못 던져. 그러면은 이 밑에다가 던지고 싶어도 순간적으로 못 던지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분신사바 오디세이 크라세이 토막사라무 주문을 외우면서 제발 여기까지 체결이 되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이게 보기에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 보이는데 내가 주식을 산 순간 야, 진짜 시간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어. 시간이 진짜 안 가요. 와, 그리고 또 2분이 지나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로 밑에 3000주를 누가 걸어놨죠. 여기다 던지면 제가 지금 바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고민하게 되죠. 아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1300 11,300원이 없어요. 11,300원. 아, 호가 공백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어요. 와, 이제 여기까지 왔어. 11400까지 왔습니다. 속이 탑니다. 속이 타. 와, 씨, 이거 조금만 내 거 좀 사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진짜 기도를 하면서 빨리 탈출한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밀려. 와, 이럴 때가 현타 오는 거예요. 이럴 때가 현타. 왜냐면은 여기서 또 위에다가 누가 걸어버리잖아. 그럼 이게 이쪽으로 쫙 깨지면 바로 깨지거든요. 누가 그냥 쫄아가지고 3,000주만 던지면 이거 다 깨지고 무조건 내려가. 근데 내가 지금 던지면 이쪽까지 던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먹고 나갈까 아니면은 조금만 참아볼까 했는데 아직 나에게는 12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신께서는 저에게 12척의 거북선을 남겨준 게 아니라 12분의 시간을 남겨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브라보! 야, 11400 바로 뚫어버렸죠. 바로 이 위에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노린 거는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V자. 메칸더 V. 자, 제가 왜 114500에 걸었고 이 종목을 들어갔느냐? 이제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뭐가 있다? VI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VI를 보고 혹시라도 따라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11300까지 있으면은 이 V자 마크가 안 보이죠. 이 V자 마크가 안 보이는데 이 V자 마크가 보이면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여기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이거를 걸어 놓은 겁니다. 아, 그럼 더 높게 걸어 놓으셔도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는 지금 타이머 맞춰놓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없어. 방탈출 게임이야. 보세요. 지금 내게 지금 체결이 안 된 거야, 이거는. 이거는 내가 순번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체결이 안 됐어. 근데 여기서 지금 던질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완벽하게 다 체결이 되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팔자마자 바로 12,000원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12,450원 VI 걸리고 위에 20% 가까이 요렇게 상승을 한 거죠. 아이고, 천재님 아깝겠네. 아이고, 이거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거 몇 프로야? 아이고, 아깝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을 지켜야죠. 그리고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이게 보세요. 12시 종치자마자 바로 빠졌잖아요.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린 거예요. 수익을 줬을 때 안 나갔으면 밀린 거예요, 밀린 거. 이거 오른 것만 보시면은 지금, 아이고, 조금만 더 참아보지,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종가가 1,800원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계속 홀딩을 했으면은 결국 손실을 본 거죠. 아니, 여기서 던지셨으면 되잖아요. 그게 맘대로 됩니까? 나는 사자마자 바로 위에다 걸어놓는 사람이에요. 위에다가. 확실한 매매 기준이 있어요. 확실한 매매 기준. 근데 본인이 생각한 거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보는 거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도 이런 작은 틈 사이에서 매매하고 나온 거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지금 하락장에 한 번도 안 때려맞고 지금까지 온 거지. 이런 기준도 없고 그냥 막 매매했으면 저도 그냥 물리고 이런 데서 막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빠지고 해서 그냥 다 때려 맞았어요. 그래서 하루 딱 한 종목 이렇게 30분 동안만 잠깐 매매하고 하는 것만 하지 저는 지금 뭐 여러 종목 가져가고 스윙 끌고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 나와서 꺾일 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잠깐만 매매하고 나와야 되고 그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30분 안에 매매하고 바로 나왔고 그 뒤에 투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매매 성공. 나쁘지 않은 거죠. 이거 욕심 부렸으면 끝났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사우디의 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한동안 럼프형은 사우디와 러시아와 협상은 없고 언젠가 할 것이다. To be continu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은 당분간 국제 유가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뜻은 증시 역시 상승의 힘은 둔화가 되고 횡보 내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테마들이 급등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죠. 자, 어제는 대북주, 그저께는 정치 테마주, 오늘은 식품주 등 우후죽순으로 급등하고 상한가를 가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개인이고 개인의 경우는 꾸준한 순매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뉴스에 사고 이곳저곳에 옮겨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사도 하루만 반짝 오르고 빠지는 테마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는 생방송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을 해주신 참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경수님, WPK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만우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